전국 각지의 생활체육인들의 잔치가 전남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20개 시군에서 2만여 명이 모여 열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주말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을 찾았습니다. 저마다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업자가 기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이 잡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공임대 목적을 어기고 일반 분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0살의 나이에 각설이 공연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영웅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전남에 모였습니다.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전남에서 열기 때문인데요.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시군에서 다양한 종목의 열띤 경기가 펼쳐져 체육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 속에 볼링공을 던집니다. 레일을 따라 미끄러진 공은 핀을 쓰러뜨립니다. 나이를 잊은 열정을 가진 생활체육인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전남에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선수들은 최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전남에서 개막했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20개 시군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탁구와 농구, 수영과 볼링 등 41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전남은 재작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이듬해 전국 소년체전을 개최하고 올해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까지 치르면서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 도내 전역에 걸쳐 열리게 되니까 지역을 찾은 선수와 가족들이 또 자고 먹고 구경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남도는 선수들이 경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소방과 전기 등 경기장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또 체전 기간 목포 해상 W쇼와 화순 봄꽃축제 등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방문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전국의 동호인들이 전남의 봄과 함께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25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업은 국가안보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농업이 후퇴나 위기를 겪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쌀값 폭등으로 한국 쌀을 수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예측된 일이고 그래서 농업이 국가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그동안 쌀값 때문에 고생한 농가들의 생산 기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농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도 주말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와 무안, 순천을 돌며 지역 주민과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호남을 찾아 광주와 전남 메가시티 조성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에 해마다 자율 예산 5조 원을 지원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호남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하고 지켰던 지역이라며 대선 결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주민들과 당원들을 만나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부터 전북과 광주, 전남을 잇따라 방문해 전북권의 경우 농업과 바이오, 기후산업 육성, 도서 연결 교통망을
광주는 인공지능 융합도시와 강주 군공항 이전을, 전남은 국립의대 유치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호남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있다며 모든 정책의 초점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주택기금 대출 사기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기금 대출을 주민들이 몽땅 떠안게 됐는데요. 분양사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에서 5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순천 연향동 송보 파인빌. 순천시는 세대당 분양 가격을 2억 2,6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분양사에게 세대당 2억 5,500만 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습니다. 분양사는 751세대 중에 40%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세대당 1억 원의 차익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보다 세대당 2,900만 원 더 비싸게 산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됐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 개정돼 순천시가 책정한 분양가격 2억 2,600만 원 이하로만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분양사는 이미 54세대를 일반 분양에서 55억 원의 차익을 본 상황. 주민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사를 배불려주기 위한 사업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아닌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 비싼 가격에 판 이익 차익을 자기 스스로 쓴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순천시는 개정된 공공주택법에 근거해 불법 수익의 2배인 110억 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분양사 측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적법한 행위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1심 결과는 순천시가 승소했고 현재는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우선 주택기금 대출 사기 피해를 본 101세대를 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 분양사를 상대로 과태료를 추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관련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주택기금 대출을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부도 처리된 송보건설, 그리고 1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분양사 송보파인빌, 순천 지역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역 노인시설을 찾아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고 즐거움을 주는 정영화 씨인데요. HCN 성홍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한 정영화 씨가 무대에 오르자 어르신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풍채에 어울리지 않게 여장을 한 정 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자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흥 넘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인기는 아이돌 부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역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래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평소보다 몇 배는 큰 박수를 받은 정 씨는 각종 지역 축제에서 상을 거머쥐며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한지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상근 무명으로 오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음반 내다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18년도에 제가 이제 각설이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잘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한강문화복지회의 노인시설 공연에서
후반부를 장식하는 정 씨의 각설이 공연.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여장을 한 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를 외치는 어르신들의 함성과 박수에 정 씨는 어느새 부끄러움보다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하니까 어른들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정 씨.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공연 봉사로 할애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기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다시 봉사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수놓는 정 씨.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낮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의 각설이 공연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 목포시가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기업은 한 달, 중소기업은 2달 안팎으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 소득이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월에 납부 기한을 연장한 기업은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산정은 2024년 12월 말 기준이며 세정과나 위택스에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진도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24일 진도읍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착공식을 갖고 지상 15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해 모두 210세대에게 만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보증금 없이 매달 10,000원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남도의 인구 유입 정책을 말합니다. 완도군이 지역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59억 원 규모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올해 수당 대상자 9천여 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공익수당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상호농협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영암경찰은 지난 23일 상호농협 공단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0일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이체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현대제철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사는 기초안전질서 준수와 안전실천문화 내재화, 작업 절차, 안전수칙 철저 준수, 안전활동 협력관계 구축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대회는 당진 제철소를 시작으로 국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